아직 졸업은 안 했겠네요. 그제 했습니다. 그럼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등까지는 찍어봤습니다. e스포츠 공인 지도사 자격증인데 이게 이제 공인 자격증입니다. 월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최저는 한 250 정도 선에서 최대는 한 600 정도까지는. 야, 고등학생인데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나요? 회사 기업 대표님들 대표님들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딱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 강의는 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셔서 그때 50만 원을 주셨어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여기서 안주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아예 이 커리큘럼 자체를 완전 갈아엎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갈라티고 1기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에 맞는 팀과 전술과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몰렸죠 여기 가운데 대여섯 명. 네네네네. 그럼 사이드 B죠. 네.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이드 완전 노마크 되죠. 네. 여기서 슛 때리는 건데 사이드 가서 계속 꽂아 넣는 구조의 빌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을 좀 살리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중점적인 플레이. 와. 아니 이 정도면 국가대표 그 축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세종사는 이제 막 20살 된 류진호라고 합니다. 게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프로게이머 지망하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아직 졸업은 안 했겠네요. 그제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좀 확정을 해서 원래 FC 온라인이라는 게임만 가르쳤었는데 네.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바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또는 이제 e스포츠 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좀 학원을 설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 했고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강사분들 영입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피파 온라인 게임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제가 담당하는 종목은 피파고요. 다른 강사분들께서 다루시는 각 게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헤드코치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이제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 뒤에 걸려있는 건 뭐예요? 대회에서 수상해가지고 받은 팜플렛입니다. 그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성적이 어땠나요? 중학교 때 시절에는 이제 전부 다 A 등급을 받았고 이제 뭐 각종 대회라든지 영재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엘리트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당시에 게임을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셨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을 안 듣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만 모르니까 뭐 그냥 해보자, 시간도 남고 밖에서 뭘 못하니까 운동하는 친구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게임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원래는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네. 게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성적도 내려오고 갈 길이 게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좀 전문적으로 해서 프로게이머 데뷔를 앞두고 있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인지도가 좀 낮아지면서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 좁은 문을 뚫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원래는. 제가 배워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제대로 된 곳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검색을 다 해보고 하면은 다 뭐 전화로 상담 주셔라, 뭐 부모님이랑 내원해라 많은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나는 지금 지방권 살고 있고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이 게임 지지해 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좀 받고 싶으신 바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네. 학생인데 부모님 몰래 그냥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들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아카데미를 만들어보자. 그거를 좀 타겟으로 삼아서 기초적으로 좀 몇 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3을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엊그제. 대학을 진학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플랜을 좀 세워두긴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사업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해서 네. 같이 업무를 하면서 여가 시간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겸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중학교 때 뭐 영재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엄청 잘했잖아요. 그때 이제 게임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이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반대를 했죠. 일단은 지금까지 싸운 게 있는데 왜 게임에 갑자기 빠져서 그러냐, 미래를 생각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께서도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잘 풀렸네요. 게임에 빠진 사람 치고는. 중학교 후반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목표가 없이 그냥 게임만 좋아했고. 네, 그랬었죠. 네. 지금은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좀 수익도 창출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하던 일 말고 네. 원래 꿈이 어떤 거였나요? 자주 바뀌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로봇 공학자가 꿈이었어요. 가장 처음에. 왜냐면 뭐 만들고 이제 뭐 움직이게 하고 설계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영화 평론가. 제가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영화관 가고 그랬거든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딱 보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영화에 대한 기록도 쓰고 뭐 평가도 나름대로 한번 쓰고 해서 학교 신문에도 난 적 있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크게 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셔서 막연하게 그냥 아빠 따라 공무원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무원이 꿈이었던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꿈은 총 3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익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수익으로는 2-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레슨을 하면서 받게 되는 직관적인 수입이 있겠죠. 평균적으로 시간당 2만 원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초중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통한 수익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좀 컨설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따로 1:1 개인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해서 거기서도 또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나요? 2가지 종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좀 너무 못해가지고 네. 좀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회사 기업 대표님들 대표님들도 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해킹 회사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좀 뭐 사업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월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편견을 측정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되게 확실해서. 근데 성수기의 개념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아.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피파가 잘 되면 레슨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운영진이 잘못하면은 레슨도 줄어드는 겁니다. 최저는 한 250 정도 선에서 최대는 한 600 정도까지는 야, 편차 좀 많이 크죠. 네, 야, 고등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시즌이다. 그러면 그 강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때를 중점적으로 좀 활동 범위를 늘리고 마케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또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축구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피파 대신에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월드컵을 보든 하이라이트를 보든 하면 되니까 아. 대체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더라고요. 부업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의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돈 빌려달라. 돈 버는 학생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화면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갈 챗봇, 이제 AI랑 같이 대화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개발에 필요한 사전 정보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어디로 들어가면은 어떤 게 나오고 카테고리 분류하고 네, 그렇죠, 대분류, 그렇죠. 소분류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 구조이고, 이거는 이제 엑셀 시트로 좀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또 따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께 파일 전송을 드리고 아. 또 그분들께서 시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걸 또 보면서 여기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는 이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나씩 좀 잡아드리는 편이죠. 제가 알고 있는 고3들하고는 다른데요. 아니 진짜 대화를 나눠봤지만 영재인 것 같아요. 아니 질문을 하나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1안, 2안, 3안 이렇게 3가지 답변을 딱딱딱 정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막 미래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은. 네네. 근데 제가 옆에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진짜 사업가 같아요. 그냥 하시는 행동들이나 고3처럼은 전혀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강의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걸 통해서 연락이 오나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일단 전에는 많았고, 네. 그다음은 이제
뭐 지인 소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같은 거, 크몽, 숨고 뭐 이런 플랫폼 사이트. 많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e스포츠 강의 레슨. 네, 맞습니다. 경력이나 수상한 것들이나 e스포츠 공인 지도사 자격증인데 이게 이제 공인 자격증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일단은 등급이 좀 A, B, C로 나뉘는데요. A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코치분들께서 취득을 하셨고 네. 한국에 4분 계시죠. B급이랑 C급이 이제 이번에 처음 열렸고 네. 그 첫 기수에 제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C급입니다. 왜냐면은 B급을 받으려면은 프로게임 활동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급의 최상위권 대회에서 코칭이나 감독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없겠네요. 많진 않죠. 프로게이머가 강사로 이제 좀 전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B급으로 많이 가고요. 그 수강생들이 성과가 좀 있었는지 성적이 올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한 4년 정도 레슨을 하면서 네. 총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제가 가르쳤고 제가 하는 피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100위권을 슈챔이라고 표현을 해요. 와, 100위요? 그 정도로 조금 성장을 한 분들도 있고 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티어가 엄청 낮았어요. 대학 입시 기준으로 아마 한 7등급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피파에서 그런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등까지는 찍어봤습니다. 한 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등록된 계정 수로 봤을 때 1,000만 계정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와, 1000만 계정 중에 100위 안에 든다고요. 그래도 이거를 또 잘하는 거랑 강의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피파는 사실 피지컬이라고 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론으로 게임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잘하면 잘 가르친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게임보다는. 그럼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임 가져다 대서 이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고객분의 니즈를 일단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특정 약점을 보완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는 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해 주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친구만 좀 이기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에 맞춰서 일단 커리큘럼을 각각 다르게 설계를 해야 최선의 효율이 나와요. 모든 분들을 다 같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하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네. 피파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아카데미들 봐도 좀 정해진 커리큘럼이 웹사이트에 쫙쫙쫙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데는 이거 전문적이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룹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타겟을 1대1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장점을 가져가려고 각각 다른 커리큘럼을 구상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이제 그냥 티어를 올리고 싶다, 실력을 네. 키우고 싶다 하셔서 오시는 가장 일반적인 신청을 해주신 분인데 화면 공유를 틀어주시면 플레이를 한번 쓱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혼자서 쫙 적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공격이랑 수비 파트로 이제 나눠서 피드백이 들어갔고 공간 활용이라든지 뭐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세팅을 들어갈 건데 네. 이제 이 고객분께서 좀 특별하게 요청을 하신 게 있어요. 네. 보통은 좋은 팀 짜주세요, 성능 좋은 거 짜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갈라티코 1기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에 맞는 팀과 전술과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절 축구 경기를 실제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 안 태어났거든요. 2004년이라. 그때 당시의 플레이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네요? 그럼요. 야, 보통 아니네요. 사실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특이 네. 케이스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거를 요청한 그 고객도 대단하네요. 야, 저런 식으로 요청을 하다니.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고객분들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너무 직관적이라 딱 원하는 게 네,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플레이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지금 보면은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파에서는 할 게 없으면 사이드를 가라가 공식이거든요. 근데 사이드를 안 가요 일단. 왜냐면 선수가 없으니까. 네. 피파에서는 그냥 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축구. 네,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들다가 수비가 네. 여기로 몰려요. 왜냐면은 네. 이 세 명이 다 여기 가운데에 있고 지금 몰렸죠 여기 가운데. 대여섯 명이. 네네네네. 그럼 사이드 비죠. 네.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이드 완전 노마크 되죠. 네. 여기서 슛 때리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그냥 크로스 올려요. 사이드 가서 계속 꽂아 넣는 구조의 빌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이런 느낌을 좀 살리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중점적인 플레이요. 와. 아니 이 정도면 국가대표 그 축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강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주신 분이죠. 제가 원래는 이런 웹사이트 만들거나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없이 그냥 플랫폼에만 올려서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번 딱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 강의는 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셔서, 그때 원래 제가 최저시급보다 아주 약간 더 받았던 시절인데 그때 50만 원 주셨어요. 아, 배우고 나서 그 사람이 네. 나는 50만 원 이상의 강의를 받은 것 같다 네. 생각해서 50만 원을 주셨네요. 그때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여기서 안주하고 좋아하기보다는 50만 원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아예 이 커리큘럼 자체를 완전 갈아엎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확 성장을 하게 됐죠. 혹시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게임 산업 자체가 게임사가 망하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구조도 망한다고 보시면 돼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것저것 분석을 많이 하지만 넥슨의 행보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짧게 봤을 때 목표나 아니면 길게 봤을 때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간 목표는 사업체 리뉴얼과 확장 플러스 정부 지원 사업에 받는 건데, 네.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네.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 쓰고 뭐 발표도 하고 뭐 PPT도 만들고 해서 좀 그거를 타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저것 좀 확장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피파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게임으로도 넓혔고 e스포츠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네. 그것도 서적 집필 같은 것도 출판사나 이런 것들도 또 알아봐야 될 거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업체 확장을 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고, 두 번째 좀 장기적인 목표로는 e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너무 짜치는 것 같죠.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지금은 제가 너무 어려서 네. 뭐 일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력과 무관하게. 근데 어려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게임을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공부를 하시겠죠. 학업이나 뭐 대입이든 프로그램이든 코딩이든 많은 공부를 하실 텐데, 처음에 혼자 막 몸으로 부딪히다가 나중에 뭐 학원을 찾든지 수업을 받든지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잘못된 습관이 무조건 잡혀요. 사실 전문가한테 1대1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공부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저는 그게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자세가 규정이 되어야 거기서 훈련을 해야 더 효율이 좋아지는 것처럼 게임별 메커니즘 있고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장르와 상관없이 그냥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가 효율이 좋을지도 모르겠고, 혼자 연습할 때는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게임만 봤을 때도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들 다 저한테 연락을 한 번씩 주시면은 뭐 레슨 진행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상담 다 도와드릴 거거든요. 게임 부분이든 창업 관련된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다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형 동생 하면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